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수면센터의 주은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중년기 이후 흔한 수면질환 두 번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가끔 숨을 쉬지 않는다고 내어난 50세 남자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분은 제 외래에 오셨을 때 왜 오셨는지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보통 부인이 모시고 왔는데 자다가 숨을 안 쉬어요. 코골이가 매우 심합니다. 술 먹으면 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호소를 했는데, 실제 환자분은 나는 내가 코 고는지 잘 모르겠다. 숨 막히는 것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낮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집중력과 기억력이 예전 같진 않다. 또 최근에 자다가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늘었다. 수면 중에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해서 비뇨기과에 가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별로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그거 외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을 드시고 계셨고, 업무적으로 술을 드시는데 주 3, 4회 한 번 드실 땐 소주 한 병을 드신다고 했고요. 야간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조금 주무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체적인 특징을 보면은 키와 몸무게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조금 비만, 체질량 지수가 29니까 비만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최근 10년간 무려 10kg 이상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짧은 목과 복부 비만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가 의심될 경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는 바로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하룻밤 주무시는 검사이긴 한데요. 실제 자고 있는 동안 많은 생체 신호를 저희가 감지를 하여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뇌파를 붙여서 수면 뇌파인지 각성 뇌파인지, 또 수면의 구조가 깊은 잠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관찰을 하게 되고요. 안전도라고 하여 눈동자 위아래 4개의 전극을 붙이는데 눈동자 움직임을 확인하여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을 구분합니다. 또한 호흡을 감지하는 센서를 2개 정도 코 안에 넣고요. 턱에다 근전도 전극을 붙여서 턱에 힘이 빠지는 렘 수면을 저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이크를 목에 붙여서 코골이의 양과 전반적인 분포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심장에다가 심전도 전극을 붙여서 자고 있는 동안에 심전도의 양상을 관찰을 하고요. 복부하고 흉부에다가 벨트를 매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흉부와 복부의 호흡 노력을 관찰을 하고, 또 환자가 옆으로 누워 자는지 똑바로 누워 자는지에 대한 수면 자세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가락 끝에다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기구를 장치를 하고, 다리 양쪽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다리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이런 수면다운 검사는 총 수면 시간 8시간 정도까지를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에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맨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수면 구조입니다. 전체 하루 동안에 깊은 잠이 있는지,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 있는 박스는 수면 중에 무호흡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분포를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뇌파가 있는데요. 뇌파에서 수면 뇌파인지 각성 뇌파인지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호흡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정상호흡이 옆에 구불구불하게 나와 있는 곡선인데요. 정상호흡인데 환자가 수면 무호흡증을 갖게 되면은 그 기류가 90% 이상 감소하면서 일자 형태로 호흡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수면 무호흡이 10초 이상 지속되었을 때 저희가 1회의 수면 무호흡이라고 체크를 하고, 밤새 7, 8시간 동안에 몇 번이나 수면 무호흡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수를 세게 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때는 이런 코골이가 보통은 생기진 않고요. 코골이는 수면에 따른 기류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숨을 안 쉬게 되면은 전혀 코 고는 소리 들리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뚝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수면 중에 심박동수가 점차 올라가서
이 수면 무호흡 동안에 심혈관계에 엄청나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밤새 수면 무호흡의 횟수를 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수가 1시간당 평균 53회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간당 5회 미만을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수치가 5와 15 사이인 경우는 경한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 15에서 30 사이는 중등도, 30이 넘어가면은 심한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로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데, 위 환자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한 수면 무호흡 증후군과 심한 코골이가 관찰되는 분이었죠. 그럼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사람한테서 잘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비만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상기도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한테서 훨씬 더 많고, 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빈도가 증가하고요. 또 목이 짧고 굵은 분들한테서, 또 턱이 작은 분들, 편도선이 크거나 비중격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왼쪽의 정상 목구멍과 오른쪽의 비정상 목구멍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요. 비정상 목구멍에서처럼 그 목젖이 길게 내려와 있거나 편도가 커져 있는 분들한테서는 코골이가 증가하기도 하며 수면 무호흡증도 아울러서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환자분한테서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단순 코골이 같은 경우는 성인의 25%에서 45%까지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성인 남자의 경우는 50%에서 성인 여자는 30%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골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실제 우리가 환자, 수면 무호흡 증후군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코골이 환자의 한 5에서 1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의 4%, 성인 여자의 2% 정도라서 남자분이 여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지만, 일단 여성분이 폐경기 이후에는 남자분과 여자분의 빈도가 거의 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남자분들은 숨을 안 쉬거나 할 때 아주 굉장히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옆 사람에 의해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자분들은 실제 그렇게 코골이가 심하거나 소리가 크게 나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의 양상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숨을 안 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불면증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경기 후 여자분들한테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뇌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산소가 떨어지니까 내가 죽나 보다 싶어서 뇌가 깨게 되죠. 그거를 환자가 다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저희가 미세각성이라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의 횟수만큼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잠만 들면 무호흡이 발생해서 산소가 떨어져서 뇌가 깨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되니까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무호흡에 발생하는 산소 포화도 감소 때문에 감소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산소 포화도가 들쭉날쭉하면서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혈관벽이 손상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는 혈관은 심장혈관과 뇌혈관입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뇌기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미세각성과 산소 포화도의 감소로 인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환자분들은 졸리고 피곤하고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특히 아침에요.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안전사고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 때문에 고혈압이 있던 분이 발생하거나 있던 고혈압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염이 증가하고 심부전이 발생하고 부정맥이 발생이 더 증가하거나 악화됩니다. 그 외에 뇌졸중도 증가하게 되고 혈당도 상승하게 돼서
굉장히 심각한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주, 금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연 같은 경우는 그 담배로 인해서 상기도의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호흡이 더 나빠져서 수면 무호흡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금주 같은 경우는 술을 드시면서 상기도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수면 무호흡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이로 인해 산소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금주와 금연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술을 드시는 분들은 체중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다른 수면 무호흡의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와 유산소 운동, 또 규칙적인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외에 적극적인 치료 수단으로서 상기도 양압기, 연조직 수술, 구강내 장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기도 연조직 수술, 흔히 코골이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구강내 장치를 착용할 때는 저희가 수면 무호흡이 심한 경우는 보통 권고하진 않습니다. 상기도 양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상기도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자고 있는 동안에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압력을 가한 바람을 집어넣어서 상기도의 구경을 넓힌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동안 그림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데요.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공기가 압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깨어 있을 때는 강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쉬는 숨을 쉴 때 바람끼리 서로 부딪혀서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잠이 들었을 때는 효과적으로 바람이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쾌적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겠고, 수면 무호흡을 발생을 예방을 하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지 않고 수면 중 미세각성이 발생하지 않아서 매우 효과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이 양압기를 착용했던 경우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생존율을 좀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요. 13년 정도 저희가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양압기를 치료한 군은 생존율이 약 80%로 굉장히 높은 반면 양압기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서는 50%로 굉장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양압기 치료하지 않은 군의 사망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같은 뇌혈관계 질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년기 이후 흔한 수면 질환 중의 하나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으라차차 7080 제4편 강의가 시작됩니다.